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 영화 커리어 중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영화가 된 기생충에 대한 영상입니다. 많은 샷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매치 무브라는 포지션으로 영화 마지막 스텝 롤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새삼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어디에 CG 작업이 쓰였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작업에 참여한 몇몇 샷들을 보여드리고 어떤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세 장면의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은 CG 작업 전 편집만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의 샷들입니다. 하나씩 한번 어떤 부분이 작업이 진행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샷 같은 경우는 확연히 보이게 될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레일이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를 움직일 때 사용하게 되는 레일인데 이 부분이 제거가 돼야 되는 작업이 진행되는 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샷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렇게 왼쪽 아래에 레일이 보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워지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작업들은 이제 컴프라고 하는 그런 작업에서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이제 매치 무브를 해서 이 공간을 이제 카메라를 움직임을 읽어내서 그 전달해 주게 되면 합성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제가 도움을 드렸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영상을 보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위에 이 블루 스크린이라고 불리우는 푸른색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스크린에 어떤 의미의 배경이 들어가게 될 예정일 텐데요. 그 부분이 CG 작업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외에는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샷이에요. 어떤 주문이 있었냐면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테이블 위에 이 과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몇몇 개의 과자들을 지워주는 작업을 하게 된 샷입니다. 그 위에 여기 왼쪽에 소파 아래쪽에 이렇게 지저분한 부스러기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워지는 작업을 진행한 샷이 됩니다. 한번 실제 작업 샷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이 지금 샷이 아까 전에 그 샷인데요.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작업이 된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부스러기들이 조금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을 지워달라고 직접 표시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지워준 걸로 기억해요. 물론 이제 제가 그런 합성 작업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그걸 위한 트래킹 작업만, 매치 무브 작업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지워졌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프레임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30프레임 정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왼쪽에도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스러기들도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이유로 조금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작업 후, 이게 작업 전 원본입니다. 그리고 왼쪽 이 테이블, 소파 아래에 부스러기들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120, 117 프레임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씩 지워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된 샷이에요. 그런 것들도 CG 작업에 포함돼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작업을 하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그 샷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트래킹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뭐 지금 여기서 트래킹 작업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미 된 파일을 마야에서 이제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공간에 대한 배치와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테이블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맞춰주는 작업인데 정확하게 맞춰지지는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샷 자체가 너무 이제 동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작업에 필요한 부분만 진행할 수 있을 만큼만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쪽 테이블 위쪽만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파 아래쪽만 고정시키는 그런 카메라 매칭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기 위에 있는 이 부스러기들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실제로는 이제 누크라고 하는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이 카메라 트래킹을 체크를 해서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데 마야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이 카메라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위에 깨끗한 테이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에 지저분한 이런 과자 부스러기들을 없앨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테이블 선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선 텍스처를 하나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assign new material 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favorite material 해보게 되면 이렇게 surface shader라고 하는 걸 연결해 줍니다. surface shader를 연결해 주는 이유는 surface shader는 이제 라이팅이나 이런 것들에 연관이 없기 때문에 3D 공간 뭐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미지 써야 되니까 이걸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웃 컬러에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입력해 주냐면 이 파일을 입력을 해주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 프로젝션 이라는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처를 프로젝션 어떤 이미지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이미지를 연결해 줍니다. 실제 여기는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 네임을 클릭을 해서 이걸 이제 클릭을 해주게 되면 그리고 6번 상태를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션의 옵션을 여기 카메라 프로젝션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프로젝션 타입을 조정해서 카메라가 보고 있는 매핑으로 바꿔줍니다. 프로젝션 타입을 퍼스펙티브라고 바꿔주고요. 밑에 보게 되면 카메라 프로젝션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특정 카메라로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카메라를 선택해 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의 이미지가 투영이 돼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미지가 이렇게 스틸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유즈 이미지 시퀀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화면이 매핑이 돼서 여기다가 투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가장 이 1160프레임에 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깨끗한 이런 텍스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투영해서 이제 웹소스를 만들게 되면 이 부분에도 깨끗한 그런 책상의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1160프레임 이 이미지가 투영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각각 프레임에 투영이 맞춰서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use 이미지 시퀀스가 아니라 직접 1160프레임을 입력을 해줍니다. 1160프레임 1160프레임 이 뭐야 이거 왜 1160프레임을 선택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미지가 투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을 따라가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카메라를 1160프레임의 카메라를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언페어런치를 이용해서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아까 전에 투영되는 카메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택을 다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프로젝션 형태를 이 아웃풋 칼라에 연결되어 있는 이 링크 투 카메라를 지금 카메라가 아니라 1160프레임에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를 선택해 주게 되면 이 이미지가 계속 고정돼서 매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지만 이 투영되어 있는 건 그대로 바뀌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바닥 부분에 오브젝트를 하이드 하게 되면 항상 이런 식의 이미지로 보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샷의 이 부분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숨겨보게 되면 이렇게 비슷한 질감의 그런 텍스처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를 지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있는 이 그 책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스를 이용하게 되면 간단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그런 부분이 항상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옆부분 같은 경우는 1160프레임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텍스처링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고 그 다음 왼쪽 부분 같은 경우도 이 이제 지금 배우님이 가리고 있어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편집을 해줘야겠죠. 그런 것들은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UV를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프로젝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프로젝션을 바꿔서 텍스처로 만들어줘서 그걸 편집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테이블에 이미지를 그대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UV를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이제 테이블인데 얘는 정사각형 이미지니까 이 텍스처로 만들어 준다고 해도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같은 비율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모델링의 UV에 프로젝션 해보게 되면 이렇게 플래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래너 매핑. 그래서 Y를 선택을 하고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맞게끔 조금 돌려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Y축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이제 돌아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조금 불편하긴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맞춰주고요. 지금은 이제 비율이 맞지 않는데 옵션을 조정을 해놓게 되면 그것도 이제 비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프로젝션 해보게 되면 플래너 옵션 해보게 되면 이렇게 keep image with height ratio라고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이미지에 이 오브젝트의 비율에 맞게끔 프로젝션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이제 나중에 텍스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비율에 맞게끔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맵 좌표, 여기 있는 매핑되어 있는 요거를 그대로 텍스처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쉐이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쉐이드하고 이렇게 텍스처 하나씩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고 에디트 해보게 되면 Convert to File Texture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텍스처된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프로젝션 매핑된 이미지를 텍스처화 시켜주는 거죠. 옵션에서 해상도를 좀 높여주고요. XY 레졸루션 해상도를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컨버트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프로젝션 돼 있는 그 이미지를 맵 소스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텍스처링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맵 소스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맵 소스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책상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채워놓게 되고 여기는 이 배우의 그런 모습도 지워서 만들어 놓게 되면 완벽한 책상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메꾸고 이 부분도 메꿔주게 되면 그런 책상 위에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작업 자체는 마에서 한 건 아니고요. 누크라고 하는 작업을 이용한 건데 누크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카드라고 하는 걸 이제 심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맵 소스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용을 하게 됩니다. 뭐 최대한 제가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미지가 방향성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화면에서 보여지는 저기도 CG가 쓰였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감독님이 지금 이 기생충의 감독님이 이 완벽한 그런 걸 추구하는 분이셔서 그런지 이런 부분까지 CG로 사용이 된 걸 저도 작업을 하면서 참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